결상 배정은 비슷하고요. 125예요. 전격 부담 및 소비 부담. 그래서 제가 CT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딱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CT, 커런스 트랜스포머. 전류를 트랜스폼, 변성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필요한 5A나 2차 측에 1A 아니면 3차 측으로. 1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N. 얘는 뭐죠? 과전류 정수라고 했습니다. 과전류 정수. 이게 제일 중요하다. 1번. 그리고 시험은 CT로 하면 제가 무조건 뭐 쓰라고 했어요? 과전류 정수 쓰라고 했어요. 이 과전류 정수하고 관련된 게 바로 전격 부담이에요. 여기 관련된 파생된 내용이 바로 I제곱 Z, 이게 전격 부담이에요. I2. 두 번째 중요한 게 SN의 제곱에 T, 기계적, 열적 강도죠? 이게 여기에 두 번째가 중요한 게 강도. 강도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1번에 뭐예요? 열적 강도. 열적 강도는 뭐로 나타내는 거죠? SN의 제곱에 T의 N이 전격 열 용량이 뭐보다 실제 권리는 얘보다 커야 된다. 이게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우리가 전격 열적 강도를 따질 때는 얘네들을 CT를 1초 둔다고 했어요. 1초 아니면 2초 둔다고 했어요. 2초는 어디서 2초예요? 2초는 어디서 2초예요? 여러분 다 1초로 알고 있죠? 765나 765 이상, 765나 345 이런 데는 2초 아닙니까? 기기 열적 강도가? 하여튼 간에. 그럼 얘네들 1초 넣게 되면 여기서 S에는 그 유명한 뭐예요? S의 루트 T라는 이런 열적 과전류 강도를 나타내는 수식이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이 보호개전, 고장을 차단하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CT의 열적 강도를 작게 해도 된다. 그 의미죠. 왜 다 모르는 것처럼 들으세요? 제가 다 옛날에. 두 번째가 기계적 강도죠. 기계적 강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CT가 걸려있는데 여기 단락전류가 생기면은 이 단락전류의 파형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이 CT의 권선이 기계적으로 빠그러지거나 으그러지는 강도를 나타내는 거죠. 이때 이 단락 전자력은 얘가 IM이라고 하면은 F는 뭐예요? K의 2.04에 248, 10의 마이너스 8 곱하기 D분의 IM의 자성. 이때 이 IM은 여기 파고치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가 이때의 시료치 IS면 이 IM은 곱하기 2배의 루트 2배 하는데, 그거는 여기 0사이클에서 2루트이고, 여기서는 이것이 약 2.5배에서 50Hz에서는 2.5, 60Hz에서는 2.6배의 값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죠. 기계적 강도에. 기계적 강도 얘기하는데 이 그림을 안 그린다? 이게 어떻게, 저는 기계적 강도를 설명하는데 이 그림을 안 넣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IM이 뭔지도 모른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 중에서 오늘은 얘 뭘 물어본 거예요? I제곱 Z하고 부담 임피던스 얘. 이걸 부담 임피던스라고 그래요. Z를 물어본 거예요. 결국에는 이 전체 얘네들이 열 용량이죠? 열 용량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CT는 전격 전류원이기 때문에 I2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는 이 Z, 즉 부담 임피던스에 의해서 CT의 2차 부담이 제한된다. 그 얘기죠?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같은 얘기인데 이 전체하고 얘하고 차이가 뭐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답안지에 보시면 무슨 내용이 있어요? N 곱하기 부담은 전격 부담. 이거를 수식으로 쓰면은 전격입니다. 전격. 나미날.
NN 곱하기 CT의 전격 부담은 일정하다. C 일정하다. 그 다음에 실제 과전류 정수 곱하기 실제 사용 부담도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요거를 이해하셔야 된다고 했죠? CT 등가위로 그래. 여기 답안지에는 제가 이런 그림 안 넣었어요. 원래는 넣으셔야 돼. 제 답안지에는 제가 그냥 설명만 쭉쭉쭉, 저는 다 알기 때문에 귀찮아서 안 넣었어 사실. 근데 실제 답안에는 이런 그림 다 넣어야 돼요. 이거 하실 때. 전격 부담이 뭐냐? 여기서 여자회로가 있고 여기에 무슨 뭐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 뭐 계전기용이면 계전기 CT면은 계전기가 있을 테고, 계측기면은 계측기가 있을 거야. 계전기하고 계측기 차이는 뭔지 아시죠? 얘는 릴레이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볼테이지나 뭐 여기 시트니까 I 전류계를 전류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권선이 있죠. 권선의 임피던스. 여기서 봤을 때 요거를 2차 측 부담이라고 그래요. 2차 측 부담. 그러면 전격 부담은 뭐야? 얘네들은 실제 회로가 사용하는 권선의, 보세요. 여러분들 이 의미를 잘 하셔야 돼. CT 할 때는. CT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발성배전 하시는 분들은 CT 공부를 제대로 잘 안 하기 때문에 CT가 좀 어려워. CT 제작 회사는 어디까지 만드는 거예요? 제작할 때. 여기까지 만드는 거예요? CT 제작 회사는? 이거 CT 제작사. 응? 그럼 여러분 CT 사왔죠? 현장에서 건선을 몇 메타 깔지, 어떤 계전기를 달지 CT 회사에서 알아? 모르죠? 우리 기기 전격을 보더라도 얘네들은 딱 사올 때 뭐라고 써 있어요? 사용 설명서에. 온도 몇 도, 습도 몇 도, 여기 몇 도에서만 얘네가 정상 동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써왔지? 그 얘기를 왜 쓰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사와가지고 물속에다 딱 집어넣었어. 그게 동작이 안 돼. 그럼 제조사한테 어떻게 그래요, 옛날에? 얘 왜 물속에서 동작 안 돼요?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니까 제조사에서 열받은 거죠?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얘들도 자기네 딱 CT를 만들 때 2차 측의 권선에는 몇 미터까지 가능하고 계전기 부담은 어느 정도까지 달아가지고 2차 측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부담이 됐을 때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한 게 바로 이 전격 부담이야. 그때에서만 우리가 보증하는 이 과전류 정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전격, 여기 이게 뭐냐면 이 CT가 정상 동작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2차 측에 걸 수 있는 부담의 한도가 바로 전격 부담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여기서 막 한 이거 10m고 뭐 권선의 저항 어쩌고 한 다음에 얘네들도 뭐 한 16부에 17부에 이 정도 한두 개 달면 됩니다 해가지고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권선의 부담을 얘네들을 디지털 계전기 있죠? 디지털 계전기의 장점은 얘네들은 1A 쓴다는 거예요. CT를 2차 전류를. 응? 그러면 얘네들 원래 5A 사용하던 거를 1A로 줄였어. 그죠? 5배 5분의 1로 줄였어. 그럼 이 거리를 실제로 몇 배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5배 더 늘려도 상관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실사용 부담. 이게 뭐예요? 전격을 보증하는 전격 부담. 그래서 실사용 부담이 전격 부담보다 작아야지 우리가 CT의 정상적인 동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과전류 정수는 뭐냐? 과전류 정수는 우리가 1차 측에 전류가 흘렀을 때 여기에 흐르는, 즉 이게 뭐예요? 계전기로 들어가는 전류야. 계전기. 우리는 웬만하면 이쪽 전류가 이 권수비에 의해서 딱 전체적으로 이 전류로 바뀌면은 좋은 CT야. 그죠?
근데 CT는 뭐 때문에? 포화. 뭐가 포화한다는 거? 포화 특성은 어딘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포화 특성은. CT 자체의 포화 특성은 여기 있는 거죠? CT는 철심이 요만해서 거기에 자석이 많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가 포화하게 되면, 즉 포화 특성은 어떻게 그려지죠? CT의 철심 포화 특성은 이렇게 그려지죠? 즉 1차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게 되면 이 2차 전류가 원래는 이렇게 비례해 가지고 딱 생성되는 게 이게 이상적인 CT예요. 1차 전류만큼 2차 전류도 쭉 비례해서 생기는 게 이상적인 CT죠. 근데 CT의 철심 포화 특성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단 말이야. 즉 2차 전류가 줄어들었어요. 그럼 2차 전류가 이 줄어드는 건 이 전류는 다 어디로 들어갔다? CT가 철심이 포화됐다는 거는 파이는 LI 곡선을 보면은, 아니면 B는 UH 곡선을 보면 U가 작아졌다는 얘기죠. L이 작아졌다는 얘기죠. 포화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포화한 만큼 얼로 올랐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올랐다는 얘기지. 그죠? 그 얘기는 여기에 똑같이 100A가 흐르더라도 2차 측에 걸리는 부하에 따라서 어떤 거는 여기 10A가 흐르고 어떤 거는 90A가 흐를 수도 있고, 얘네가 부담이 더 많이 걸리거나 빨리 포화하게 되면은 여기 20A로 되고 여기가 80A로 된다는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게 나쁜 거예요. 이게 포화한다는 의미예요. 즉 원래 90A 들어올 게 80A밖에 안 들어와. 이러면 엄청 나쁜 CT죠. 그러면 개방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요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그래서 이 과전류 정수하고 부담, 과전류 정수를 물어보는 건 아주 기본적인 시험이고요. 건축전기나 이런 데서는 과전류 정수를 물어보고요. 최근에는 건축전기든 발생배전이든 이 과전류 정수를 너무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보세요. 얘가 올라가면 얘가 내려가. 이게 컨스턴트 되기 위해서는. 얘가 내려가면은 얘가 올라가. 사실은 이게 1차예요. 얘가 내려갔기 때문에 2차 측에 우리가 사용 조건을 거리를 단축화시키고 계전기 부담을 작은 걸 썼기 때문에 얘네가 빨리 포화 안 한다는 얘기죠. 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 과전류 정수가 큰 CT라는 거는 요거. 여기서 과전류 정수가 제일 큰 게 어떤 거죠? 요거죠? 제일 빨리 포화 안 하잖아요. 포화 자석 밀도가 여기라고 하면 얘는 포화돼서 못 쓰고, 얘는 포화 안 되니까 쓸 수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얘가 과전류 정수가 제일 높은 거 아니에요. 그죠? 즉 지금은 문제가 이 과전류 정수를 너무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기술사가 문제에서 이 옆에 있는 이 전격 부담을 물어본 거예요. 이 전격 부담을 물어봤다는 건 곧 과전류 정수를 물어봤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격 부담 이렇게 설명하시고 요 얘기까지 써주신 분이 점수를 많이 받고, 또 여기서 더 써주시는 분이 뭐 예를 들면 C400 같은 거. C400의 정의는 우리 IC에서는 T형하고 C형, CT가 있어요. 이거 테스트형이고 이건 캘큘레이트. 얘는 뭐야? 테스트의 약자고 얘네들은 캘큘레이트. 계산해서 뽑는다는 거죠. 얘네들은 테스트하는 거. 그래서 주로 물어보는 게 우리가 계산. 우리가 CT를 선정하는데 다 테스트하고 뽑는 거는 애들이나 하는 짓이고, 거기 뭐 전기 용품 인증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고, 우리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이 계산해가지고 적용해야 되죠. 얘네들의 정의는 뭐예요? 20배 IN에서 여기 400이 일단 400V의 뜻이 뭐냐? CT 2차 단자 전압. 여기 어떤 부담이 걸리든 간에 여기 단자에 걸리는 전압, 이게 바로 V2라고 하고, 얘네들을 400V, 이게 400V 이내다 그 얘기예요. 400V 이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400V는 여기 I2하고 뭐예요? 이 Z, 선로하고 얘를 포함한 전체 곱하는 게 바로 400V죠? 근데 그냥 I2가 아니에요. 20배의 I2예요. 20배. 왜 20배 I2로 했을까요? 우리가 사고 시
퍼센트 임피던스가 약 20배니까 얼마예요? 100이니까 뭐 5 정도? 그죠? 퍼센트 임피던스를 가장 앞조건이 5% 뒀을 때 약 20배의 단락 전류가 흘렀을 때 CT가 포화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따지는 규격이야 이거는. 그때 2차 단자 전압이 400V라는 거는 이거는 뭐예요? 얘네가 더 커야 돼. 뭐예요? 이 20배의 IN에 I2N에 곱하기 Z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이 IN이 5A죠? 그죠? IN이 5A잖아. 100대 5, 뭐 200대 5, 300대 5 이런 거니까. 그러면 여기 100 곱하기 Z란 얘기고, 그 얘기는 뭐예요? Z가 작아야 된다는 거야. 뭐보다? 4ohm보다. 이게 뭐냐? 우리는 400V가 걸릴 때 얘네들이 이때까지만 포화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너희들이 사용할 때 이 2차 측에 선로하고 계전기 부담을 4ohm 이하로 유지를 시켜라. 그 얘기예요. 이게 부담 임피던스야. 이게 부담 임피던스 4ohm이. 그래서 이거는 I식 표현 방법이고, 이거 대표적인 게 C400 같은 거야. 이때 이 4ohm이 부담 임피던스에 대한 얘기고, 전격 부담 얘네들은 옛날에 우리 일본 규격이나 이런 규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하여튼 문제집 보시고, 이런 내용들을 좀 심도 있게 써줬으면 점수가 한 8점까지 나오고요. 그냥 여기 있는 대로 말 그대로 그냥 전격 부담하고 소비도 부담 딱 써주고 요거 딱 써줬으면은 뭐 한 6점? 7점? 6점 잘하면 7점. 근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C400 이런 것도 써주고 그게 4ohm이 부담 임피던스다. 그 다음에 전격 부담하고 소비 부담의 관계, 그 다음에 N 곱하기 과전류 정수 이런 것들 좀 언급했으면 7점. 오케이? 아시죠? 그 다음에 허용전류입니다. 와, 진짜. 이거 허용전류에 제가 기본 개념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케이블이야. 자, 케이블 허용전류 개념을 여러분들 알고 가시라고 했죠. 제가 공부할 때. 도체. 구리의 용융 온도가 몇 도라고요? 1000도, 약 1000도. 그 다음에 요 바깥에 뭐가 있어요? 케이블이니까 XLP. XLP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요 안이 딱 보면은 이렇게 망목 구조로 되어 있대요. 망목 구조라는 건 확대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얘네들도 다 뭐 P 해가지고 분자식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네가 뭐예요? 얘네가 요거 물결치는 거. 얘네가 폴리에틸렌이라는 얘기고, 이게 뭐예요? XL. 크로스 링크했다. 얘네들의 열적 온도를 향상시켜주는 건 얘네들이야. 얘네들이 크로스 링크했기 때문에 얘들이 허용 온도 90도, 130도, 250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XLP 아니에요. 열적으로 얘네들이 파괴되면 안 되는 거야. 얘네들이 파괴된다는 건 절연체로서의 성능을 잃어버린 거죠. 케이블 도체의 허용 전류가 아니에요. 케이블의 허용 전류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얘네들 그냥 도체가 있을 때의 허용 전류 개념은요, 완벽 좀 틀려요. 그냥 도체가 있어. 도체가 땅 속에 있어. 네? 그럼 얘네들의 허용 전류는 이 자체 도체가 녹아내리지면 안 돼. 얘네들의 허용 전류는 1000도 베이스야. 그러니까 BC 와이어가 허용 전류가 높고요. 이 GVK나 CV 케이블이 허용 전류가 낮은 거야. 네? 얘들은 이 BC 와이어 1000도 기준이야. 허용 전류가. 얘들은 얘 기준이 아니에요. 케이블은 보세요. 절연체로 쌓기 때문에 절연체의 기능이 손상되면 케이블은 쓸 수 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의 허용 전류의 제한은 얘로 제한되는 거야. 이 XLP로, 절연체로. 그래서 얘네들의 XLP는 상시 허용 온도가 90도야. 그 다음에 단락시 뭐 130도? 순간 단락시.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단락시에는 250도까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즉 얘네들의 허용 전류는 이 90도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 외부 기온이 30에서 약 40도죠. 그쵸? 그 다음에 도체에 전류가 흘렀을 때니까 이 전류가 I제곱 RT에 의해서 발열량이 발생하고, 이게 발열량이야, 발열량. 그 다음에 얘네들이 쭉 갈 때 뭐예요? 여기도 이렇게 하면서 자석도 변하면서 여기에 뭐가 변해요? 여기에 유전체에 무슨 손실이 발생해요? 유전체손을 WD라고 하면은 얘네들도 유전체에서의 발열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케이블 발열량은 I제곱 R의 T에, 근데 여기 소선이기 때문에 N 플러스 WD. 유전체 이게 발열량이죠? 발열량이고, 2번 방산열은 뭐야? 방산열. 열이 발생하더라도 외부로 얘들이 열을 방산하면은 이 캡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로 표현한 거예요? RTH에 뭐예요? 델타 T로 한 거야. 이게 열회로의 무슨 법칙이죠? 전기회로의 오메 법칙은 뭐예요? 전기회로의 오메 법칙은 I는 R분의 2. 자기회로의 오메 법칙은 뭐예요? 또 이거 케이블 하다가 갑자기 팍 일로 넘어가니까 또 머리가 팍 꼬이면서 막 연결이 안 되지 또. 자기회로의 오메 법칙은 뭐예요? 이거 열회로의 오메 법칙은 뭐야? 이거잖아. 열회로니까 기전력이 이렇게 델타 T로 바뀐 거잖아요. 온도 차이. 온도가 아니고 뭐야? 온도 차이입니다. 차이. 우리 전압도, 여기 전압이 이렇게 높을 때 등전이면은 여기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등전이면은. 얘네가 전압 차이가 있어야지 여기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똑같네, 개념이. 이게 열내로의 오메 법칙이죠? 이 열내로의 오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열이 방산된다, 그 얘기예요. RTH분의 델타 T. 즉 이게 발열량이고 방산열이야. 그러면 케이블의 허용 전류의 개념은 케이블에 흐를 수 있는 케이블의 전원체가 발열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는, 그 손상되는 게 뭐가 손상된다는 얘기야? 이게 XL, 이게 끊어지지 않는 한도까지 흘릴 수 있는 도체의 허용 전류를 얘기하는 거야. 아셨어요? 그럼 얘네들 베이스는 90도란 얘기야. 상시 허용 전류는, 단락시 허용 전류는 250도 넣고 가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발열량이 방산열보다 크면은 얘네들은 허용 전류가 이 개념이죠. 그럼 발열량은 N제곱에 N의 I제곱에 RT에 여기 유전체손, 물론 여기 외부에 시스가 있으면 무슨 손까지? 시스 손실. 원래는 이것까지 합쳐야 돼. 근데 얘네가 얼마 안 된다고 가정하고 무시하고 이 발열량이 뭐보다 방산열보다 작아야 되죠? 방산열보다 작아야 되죠, 발열량이? RTH에 델타 T로 하면은 여기다 이게 주르륵 보면 WD를 넘겨가지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T에 얘도 열 저항이 있고 T에 D로 환산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지워버렸어, 이렇게. 그러면 I는 NRTH에, 그죠? 루트에 T1, 이거는 뭐야? T1, 도체의 허용온도 T1, 이게 T1이야. T-T2, 외부 주위온도 이게 T2야. T2-TD로 되고, 그죠? T1-T2-TD로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외부에 또 선이 있으면, 태양광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허용전류 공식이야. 이거 암기하고 유도까지 다 할 줄 알아야 돼.
이 개념을 모르면요, 본인이 허용전류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야, 공부하면서. 이 개념 설명을 못하면요, 본인이 그렇게 내가 3, 4년 동안 전기 공부를 하면서 케이블 허용전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포설 개수를 리타를 딱 깔았어요. 1조 포설하냐, 동상 다조 포설하냐. 그러면 동상 다조 포설할 때는 왜 케이블을 동상 다조 포설할 때는 한 선 깔고 두 선 깔고 세 선 깔았어. 이게 R상이야 전부 다. 동상 다조 포설할 때 리타 설명하는 거야. 동상 다조 포설하면은 이게 0.8 뭐 0.7 이렇게 내려가. 왜 내려가요? 동상을 다조 포설할 때는 왜 내려가는 거야? 허용전류가. 동상 다조 포설 배웠죠? R상을 R1 동상 이걸 또 RS3로 그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완전히 개념이 반말로 보면 R1, R2, R3 같은 R상인데 뭐예요? 너무 용량이 크다 보니까 케이블 허용전류가 못 들어가니까 얘네들 분할해가지고 우리 복도체처럼 분할해가지고 깐 게 동상 다조 포설이죠? 케이블에. 그럼 얘네들이 하면은 여기까지 딱 A점에서 B점까지 동상 다조 포설하면은 이 길이는 첫 번째로 같지 않아. 왜? 보세요, 현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경로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거는 제일 짧고 바깥에 있는 거 제일 길죠? 일단, R이 틀려. R이. 그죠? 그 다음에 길이가 틀리니까 L이 틀려. 그 다음에 얘들이 또 고저차가 있을 수 있죠? 대지하고 C가 틀려. 선로 정수가 평행이 안 돼. 선로 정수가 평행이 안 돼. 특히 이 L의 R이 틀리다. R이 틀리니까 여기 I1 제곱 R이 틀리게 되면 이 저항 분율에 따라서 여기 흐르는 전류가 틀려져요. 전류가 차이가 발생하죠. 어떤 건 많이 발열되고 길이가 긴 것들은 많이 발열되고 길이가 적은 것들은 적게 발열되고. 그 다음에 길이가 긴 것들은 첫 번째 1번 I의 제곱에 R이 틀려져. 어떤 건 많이 발열되고 어떤 건 적게 발열돼요. 그죠? 그러면 얘가 경로가 제일 길어서 여기에 발열이 제일 많이 된다. 그러면 얘네들은 주위 온도가 올라가요. 주위 온도가 올라가면 허용전류가 작아져요. 열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놈이 허용전류가 제일 작게 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L이 틀리게 되면은 전압과 같은 조건이 손실도 같다. 근데 L이 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전압강화가 틀려져요? 전압강화가 어떻게 틀려져? 여기는 E1이고 여기 E2고 여기 E3면은 얘가 E3가 제일 크다. E2보다. 그럼 여기 전압이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남는 전압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흐르겠죠? 순환전류가 발생하죠? 순환전류 손실이 또 발생해요. 전압 차이가 클수록.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C 틀리면 또 마찬가지. C 틀리면 여기에 무슨 전압이 형성돼요? 중성점은 아니지만 여기에 잔류전압이 형성돼요. 이 잔류전압에 의해서 또 순환전류가 흘러요. 또 손실이네. 또 발열이 되네. 허용전류 다 저감 요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C를 줄이려면 무슨 대책을 세워라? 얘네들을 연가하거나 해라. 케이블 연가, 시스 연가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얘네들을 L을 동일하게, L1, L2, L3를 다 동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삼각포설을 해라. 연가 삼각포설. 그 다음에 얘네들의 R을 맞추기 위해서는 R은 로우의 A분의 L이니까 같은 도체의 재질을 쓰고 길이를 맞추고 길이를 동일시하고 같은 단면적의 도체를 써라. 그게 대책이야. 이거를 외우고 있다고요? 이거 외워지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다 일일이 다 그림으로 그려서 다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뭐 얘기한 거야 지금? 제가 이거 답안에 놨었어요. 이게 바로 뭘 얘기한 거야? 이거 하나 얘기한 거야 지금. 이거 하나 얘기한 거야 지금. 그 허용전류 대책은 뭐예요? 연가를 하고, 응? 여러 가지 R을 하고 알았죠? 그 다음에 소선수를 뭐라고? 많이 하지 마라. 왜? 소선수를 많이 하게 되면은
많이 하게 되면은 뭐 발열량이 더 많다 뭐 그런 의미 같아요. 그 다음에 알트의 열 관류 저항을 작게 그 뭐야 토양이나 뭐 이런데 뭐 그 주위에 매질에 열 방사하는 매질에 따라서 이 허용 전류가 틀려지더라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T1 허용 온도 아까 뭐야 90도 이거 얘기한 거야. 허용 온도가 높으면 즉 절연체를 얘네들을 높게 하면 허용 전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절연체에 지금 XLP가 90도였어. CV. 지금 최근에 개발된 게 몇 도라고요? 110도짜리가 뭐라고? PP 케이블이야? 폴리프로필렌? PP 케이블, CV 케이블 대신에 PP 케이블을 개발해야 된다. 지금 개발하고 있죠? 이거 쓴 사람 없겠지, 물론. 그죠? 그 얘기는 본인이 허용도에 대해서 한 번도 답안을 뭐 쓸지 고민을 안 해봤다는 얘기야. 주위온도 낮춰야 돼요? 냉각해라. 냉각. 열이 많이 나면 어때? 냉각만 무한대로 하면 되죠? 이 냉각해서 케이블에 허용 전류를 올린 게 뭐뭐 있어요? 대표적인 게 초전도 케이블 아닌가? 마이너스 270도로 해가지고 냉각해서 초전도 케이블 아니면 뭐예요? ON, AF 변압기 같은 거 케이블은 아니지만 케이블 냉각 시스템을 적용해라. 그럼 케이블 냉각 시스템 뭐뭐 있어? 기름으로 하느냐, 오일로 하느냐, 공기로 하느냐, 그죠? 그래서 걔네들을 팬이나 모터로 해서 강제 순환하느냐, 자연 순환하느냐, 얘네들 케이블에 직접 넣느냐, 직접 냉각식, 간접적으로 얘네들을 주위 온도를 냉각시켜가지고 하느냐, 간접 냉각식. 이걸 외우고 있다 또, 그죠? 외우지 마.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들이야. 당연한 것들을 왜 외우고 있어? 케이블 냉각 시스템 초전도 케이블 2개, 예, 나오죠? 그 다음에 유전체손 경감. 유전체손을 작으려면 유전체에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 비유전율이 작아야 돼. 유전체 손실은 9분의 5 F의 2S의 2제곱에 그죠? 탄 델타에 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뭐 이런 거 나오죠? 유전체에 얘가 작은 유전체를 써라. 비유전율이. 그 다음에 유전체 손실이 유전체 뭐야 이거죠 이거 델타. 요게 작은 것들을 써라. 요게네요 델타. 유전 정접 이 그림 넣었어요. 여기다가 허용 전류에다가 이 그림 동상 다저포설 XLP, PP 냉각 시스템 케이블 이거 쓴 사람 허용 전류에서 이거 그죠? 안 썼죠? 됐어. 점수 안 나와. 제가 이런 설명을 안 드리면 여러분들 이게 시험 결과 보고 더 충격 먹는다 막. 아, 나 분명히 잘 썼는데 나는 왜 5점 나왔을까? 나 분명히 잘 썼는데 왜 4점 나왔을까? 저 같은 인간이 있다니까요. 시험 볼 때. 그 사람들이 제가 지금 얘기한 게 8점짜리 답안이야. 여러분들 제가 항상 공부할 때 설명드리죠? 어떤 수식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여기 지금 얘기한 게 하나 더 빠졌어. 요거 빠졌어. 알제로. 알제로까지 설명하면은 이거 3페이지 썼어요. 3페이지. T2-TD-TS. 이 알제로는 뭐예요? 알제는 직류저항이죠. 직류저항. 교류저항. 이거 RAC죠. RAC. 교류니까. RAC는 R0의 K1의 K2예요. 그죠? 이거 직류 도태저항이고 직류 도태저항은 로의 A분의 L. 즉 허용 전류를 개선하려면 절연체의 재질이 좋은 걸 써라. 단면적을 크게 해라. 길이를 짧게 해라. 그 얘기하는 거고요. K1은 1 플러스 알파의 T-20이야. 이게 온도 저항계수 0.00393이죠. 온도 저항계수는 도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반도체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온도에 따라서 이 알파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럼 온도에 따라서 알파가 이렇게 되는 거 뭐예요? 이거 초전도체죠. 초전도체 쓰라 그 얘기예요. 아니면 주위 온도를 낮게 해라 그 얘기고. 요 K2는 1 플러스 람다 S 플러스 람다 P예요. 표표효과, 근접효과. 표표효과하고 근접효과를 줄여라.
표뼈과 근접효과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야? 주파수 때문에 생기는 거죠? 한마디로 뭐야? DC 써라 이거야. DC 배전 하면 허용도가 커진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제가 요 팩터대로 몇 개 설명했어요? 얘 한 3, 4개, 얘 T1 한 2개, 얘 한 2개, 얘 한 2개, 그 다음에 이 R0 한 3, 4개. 몇 가지 총? 15가지네? 그죠? 근데 1교시니까 내가 15가지 알려드렸죠? 15가지 20가지. 여기서 10개 썼으면 됐어. 10개 쓰셨죠? 22줄이니까. 22주니까요? 그치. 그럼 얘네들은 한 방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오늘 집에 가서, 이렇게 도체 그리고, 도체하고 엑셀피 그리고, 그 다음에 케이블 외부 조건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씩 다 적어놔, 이렇게. 수식에 입력하게 해서, 이러면 한 페이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갑니다. 기숙사 실제 합격하시는 분들의 답안이 이래요. 아셨죠? 이거 제가 어저께 공부하고 온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거 저 10년이 지나도 지금 10년이 지나도 지금하고 똑같이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 암기하시는 게 아니고 케이블 허용 전류가 어떻게 유도되고 그래서 제가 유도식을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발성 배전은 유도식을 건축전기처럼 암기해가지고는 절대 안 돼. 유도식을 전부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다 이해하고 얘들 요소가 뭔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영향을 미치는 요소 설명한 다음에 대체까지 좀 써주면 되겠죠? 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얘기했죠? 포설을 어떻게 하냐, 심선수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교류 저항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외부 열 저항이 어떻게 되냐, 도체의 허용 온도가 어떻게 되냐, 주위 온도가 어떻게 되냐, 유전체 손실 온도가 어떻게 되냐, 외부 태양의 주위 온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죠. 대책은 거기에 대한 개선 대책. 그래서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걔네들의 발생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알면은 영향 요소하고 대책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기술사 공부를 하실 때 이 원인이 메커니즘이야. 메커니즘이자 등가회로 팩터도가 바로 이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원인을 공부하게 되면 이 영향도 알 수가 있고요. 영향을 알 수 있으면 이 대책을 알 수 있고 얘네들을 완벽하게 꿰차고 있어야지 비로소 여러분들의 소견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왜 기술사 답안에 소견을 못 쓰냐? 얘네들을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기술사 답안에 본인의 소견을 피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무슨 메커니즘, 무슨 CT 등가회로, 변압기 등가회로, 무슨 발전기 백타, 전압 변동률 백타, 이런 것들은 절대로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얘네들은 눈 감고 그릴 정도, 그 다음에 걔네들이 뜻하는 의미까지도 다 꿰차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은 공부 오래 해요. 이걸 알고 있어야지, 이걸만 알면 돼. 이게 필요 없어. 얘네들 알고 있으면 영향도 나오고 대책도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딱 보시면 아시죠? 그렇게 왜 이렇게 하라고 했냐? 이게 한두 문제면 여러분들이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하시면 이게 100문제야. 그럼 이거 어떻게 외울 건데? 못 외워요. 그러면 100문제죠? 지금 맨날 물어보는 게 기술사 답안에 뭐야? 맨날 발생 메커니즘에 설명하시오. 변압기 여자 드립전류 메커니즘에 설명해. 단락전류 비대칭계수의 메커니즘을 설명하시오. 단락전류 대책에 대해서 쓰시오. 단락전류의 영향에 대해서, 전압변동률에 계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퍼센트 임피던스에 계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 원인 영향 대책 아니에요? 문제가? 아셨죠? 3번입니다. 전력구 종합감시 시스템의 구성설비 및 관리항목. 기본적으로 전력구라는 건 케이블이 깔려 있는 거죠. 자, 그 답안에 있는데, 이거는 답안을 읽어보십시오.
요건 선택 안 하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공부를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전력구가 쭉 있고, 여기 뭐예요? 방화 격벽이 있고, 방화문이 있죠? 그 다음에 얘가 지하에 있기 때문에 뭐가 집수정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딘가에는 얘네들의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서브스테이션이 있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서브스테이션이 있으면 여기 아무나 출입 못해. 출입문이 있어야 되고, 계단이 있어야 되고, 여기 전등도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케이블이 쭉 포설되어 있을 겁니다. 케이블 전력구니까. 그죠? 이 케이블은 한 방에 다 못 가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중간 접속함이 있겠고, 여기에 뭐 접지 설비도 있겠고, 여기에 뭐 필해 설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예? 그 다음에 이 케이블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 냉각 시스템이 있겠지? 냉각, 팬. 예? 이거를 공부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케이블 전력구를 쭉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딱 생각하면 감시 포인트가 구성 설비 다 나왔죠? 케이블하고 케이블 트레이도 있겠고, 뭐 더 풀 거 없으면. 예? 다 나왔죠? 관리 항목은 이거지 뭐. 얘네들의 전력 상태 감시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전압, 전류, 주파수, 얘네들의 부분방전 진단.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배수 펌프. 그 다음에 출입문 자동 제어. 그 다음에 조명 제어.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케이블 온라인 진단 시스템. 뭐 이런 거 써달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자, 여기서,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뭘 써야지 더 점수를 많이 받을까? 여기가 뭐야?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 여기 소프트웨어 있고 관리 시스템이 있겠죠. 얘네들 쓰는 게 뭐 별로야. 얘하고 얘죠. 온라인 진단. 뭐 냉각, 뭐 출입, 그 다음에 방화시설, 그 다음에 여기 뭐 정온식 감지기 이런 거겠어요? 서방 쪽에서는 이거 쓰겠지, 정온식 감지기. 그 다음에 여기 스프링클러도 있겠고, 그죠? 최근 전력구 화재 때문에 이런 것도 간단히 한 줄만 써주면 돼. 주로 많이 써줄 거는 요거죠. 전기적인 요소를 더 많이 써줘야지. 그 다음에 얘네 고장점 탐지법도 여기 들어가도 돼요? 얘네 고장점 탐지법 할 때 여기 뭐야? 전자파, 진행파 무슨 법이야? TDR법이지? TDR이잖아요. 타임 도메인 리스판스를 보는 거 아니야? 리플렉터. 봐가지고 진행파 반사 2가 단전이면은 여기 역반사에서 2E로 오고, 그죠? V는 T분의 EL 해가지고 이 L은 뭐예요? VT에 나누기 2.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써주시는 거야. 해서 점수를 받으셨어야 돼요. 내가 정성대가 게 없다. 그럴 때.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한전에서 케이블 어떻게. 그 다음에 더 공부하실 분들은 이 BCL 투과해가지고 뭐요? 스토크, 안티 스트로크 이런 것까지 좀 하실 분들은 더 하시고. 스토크 법칙하고 안티 스트로크 법칙은 모르시죠? 네, 거기까지 제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거기까지 좀 하시고. 그게 뭐 광원식 광센서 원리예요. 빛을 스톡스 법칙이 뭐냐면 우리 여름철 차 안에 보면은 아니면 지구 온난화의 법칙인데 이 자외선 단파장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대기에서 흡수되면서 얘네들이 장파장으로 바뀌어요. 장파장으로 바뀌면은 장파장은 뭐예요? 우리 빛이 380에서 780 나노메타까지 빛이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가시광선. 그 장파장이라는 건 뭐 적외선이야. 얘네들이 적외선으로 바뀌어가지고 장파장으로 바뀌면은 이 지구, 이 성층권을 못 들어. 이 안에서 전파되는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 분자들을 진동시켜가지고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여름철 차 안에 가시광선하고 햇빛 들어오죠? 그 안에는 적외선, 자외선이 있죠? 그죠? 적외선은 못 통과해서 자외선이 통과하면서 차 안을 들어와가지고 자외선이 고진동이죠? 얘들이 적외선으로 바뀌어. 그러면서 차 안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열이 차 안에서 다시 밖으로 못 나가. 선텐, 그걸 방지하려고 만든 게 선텐, 여러분, 차에. 선텐 하면 한 1, 2도씩 더 내릴 수가 있죠, 차 안의 온도를. 그런 것도 보시고. 4번은 제가 무속도 설명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갔다. 얘네들을 포화한다, 속도가. 그죠? 근데 얘네가 뭐예요?
얘네가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수렴해야 되는데 이렇게 증가하는 것들이 있어. 얘네들의 원심력에 의해서 WR 제곱이라는 이 원심력에 의해 가지고 얘네들이 튕겨져 나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 얘네들의 기계적 강도를 정할 때 얘네들의 이 무속속도를 사용한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런 기계적 스위치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내릴 수 있어야 된다. 수업 시간 때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런 내용 좀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제가 온라인이라서 그런데 진짜 이거 1대1로 만났으면 좀 욕 좀 했을 것 같아요. 자기는 범위 외웠나? 공부할 때? 뭐 160에서 200, 180%. 180에서,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기숙사 시험에서. 대충 200%에서 250%다. 이렇게, 속도의 범위? 속도의 아니면 한계치, 아니면 속도의 뭐죠? 기준. 이렇게 문제를 내야지. 범위라고 하면 우리 공부할 때 1.6에서 안 그래도 NS, NS 1, 2, 3, 4, 예? 50, 80, 40, 이것도 외우기 힘든데, 이거 무수 속도의 범위 160에서 180%, 170에서 200%, 180에서 220%, 200에서 250%, 이걸 누가 외우고 있습니까? 좀 짜증나죠, 이런 문제 보고. 묻고 싶죠. 그럼 선생님께서는 이거 다 외웠습니까? 공부할 때? 5가지나? 짜증나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건 제 실수예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수업 시간에 200에서 250%, 약 2배에서 2.5배니까 2배에서 2.5배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말았잖아요. 그거를 누가 듣고 있나 봐. 지금 내가 이거 온라인에서 하는 거를 그걸 딱 캐치해가지고 범위를 물어보면은 무슨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라는 얘기야. 또 듣고 있겠지. 이거 선생님들께 이거 외우라는 얘기 저는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저도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근데 영향 미치는 요소, 얘네들은 그죠? 속도계의 고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제가 여기 영향요소, 그 다음에 몇 가지 써놨죠? 책에 있는 대로. 수차의 종류, 그 다음에 비속도. 특히 여기 관계 요소가 뭐가 있었어요? 비속도가 있었죠? 역시 여기에서 핵심 키는 비속도에 대한 내용을 좀 써주는 거예요. 언급을 해줘야 돼. 제가 거기 비속도로만 썼고, 비속도 공식 얘기 안 해줬죠? NS는 N, 그죠? P에, 아니면 H, 1, 2, 5, 4. 다 유도도 해가지고 했죠? 연소구의 정리, 베르누이 정리, 그 다음에 P는 9.8 QH로 해가지고 다 유도해드렸잖아요. 유도해가지고 얘네들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쓴다. 그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 생각에 키가. 비속도랑 관련돼서 좀 설명을 해주셨어야 돼.